안녕하세요. 예수소망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은 미래 수업 두 번째 시간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유사회를 이어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시인 스마트 시티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단계에서 이 시기, 지금 2021년도에 어떠한 발전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책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스마트 시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며 여러 책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최신의 지식과 또 최신의 구현된 상황과 상태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나눌 기초가 되는 이근영 외 10인이 지식 공감에서 발간한 한눈에 읽는 스마트 시티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책은 표제 독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속에서 한 가지 단어가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였습니다. 자, 어떻게라고 질문하고 있는 지금, 이것은 바로 스마트 시티가 이미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그 구체화 단계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면 이미 첫 차는 떠난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더라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미래를 향한 버스에 탑승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개념부터 한번 다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스마트 시티의 개념의 등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흔히 유비쿼터스 시대 또는 UCT 등으로 불렸었습니다. 이 유비쿼터스 시티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CCTV 운영, 신호등 제어, 대중교통 도착 알림, 소요시간 예측, 방범, 안전 등을 위해서 그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유비쿼터스 시티에 살게 되었죠. 일례로 우리가 한번 대중교통을 사용한다 생각해 봅시다. 이미 우리는 다음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할지, 이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 가서 환승하면 최적의 경로에 이르는지를 이미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 시티는 초기 개념을 뛰어넘어서 유무선 정보 통신, 에너지, 자율주행, 스마트팜과 같은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과 발전은 시민들에게 최고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스마트 시티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되었지만 솔직하게 초기에는 사실 이 시티, 다시 말해서 도시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 왔었습니다. 야,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 유비쿼터스 시티야 라고 불려지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야, 우리 집이 집값이 오를 만한 집이야 라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유비쿼터스 시티는 실제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의견과는 다른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보완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모으고 또 분석하고 최적화함으로 단순히 이전에는 안내로 끝났던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제는 소요를 파악하고 그 도시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도시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힘이 다른 도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유사한 뜻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약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디지털 도시, 지능형 도시, 친환경 도시 등의 용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는 이 정의가 필요하니 법률적인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 기반 서비스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어찌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한번 독해해 봤습니다. 이렇게 띄워서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설,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정리해서 두 가지만 기억해 본다면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시 안에서 지능화된 공공시설을 통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더 나은 서비스, 즉 행정이든 교통이든 복지든 의료든 이와 같은 환경 서비스들을 보다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죠. 그 일례로 이 스마트 시티를 시범 도시로 구축하고 있는 책임자 정재승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분이라도 아껴야 하는 응급 환자를 위해서 어느 병원 베드가 비어 있고 수술실이 비어 있으며 수술 가능한 의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지를 데이터화해서 응급차 운전사가 미리 알고 그 길까지 최적의 경로로 도착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를 스마트 시티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를 들면 그 병원이 어디 있는지 전화도 해야 되고 만약에 없으면 다른 데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게 되면 그런 것을 일일이 내가 전화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것을 최적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나 이렇게 발전해온 스마트 시티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수년 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전에 스마트 시티 개념이 정의되던 시점에서는 이 스마트 시티가 고정된 개념으로 이 만들고 시설을 기반하고 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 하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고 창출해내는 과정, 수단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중점으로 운영과 최적화를 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이나 기업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스마트 시티는 총 4단계의 발전을 이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 1.0, 2.0, 3.0을 지나 지금의 4.0 단계를 4.0 단계로 발전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1.0 같은 경우에는 ICT, 즉 이 시민들이 이런 기반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축하고 난 다음 2.0의 단계에서는
도시 기반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2.0이었고 3.0 시대에는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그리고 지금의 4.0 단계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스마트 시티가 발전되어 온 4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서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의 스마트 시티는 기존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고충을 겪고 있는 주차 문제를 대입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1.0 단계에서는 이 주차 문제를 대면했을 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주차 공간을 마련하면 주차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목적을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 시티 2.0의 단계에서는 그게 아니야. 이 지금 기존 만들어져 있는 공영 주차장을 이 온라인이나 이런 최적화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계해 주는 것이 스마트 시티 2.0의 단계였고 스마트 시티 3.0의 단계에서는 지금 빈 주차장 공간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몇 시간 동안 주차하는 것이 가격이 좀 더 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스마트 시티 3.0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 지금 2021년도에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4.0 단계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역할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차 공간의 필요성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 택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들어와서 공유 자동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런 장을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역할로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동향에 맞춘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플랫폼에 맞게 구성하였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스마트 시티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 1.0 단계에서는 건축 기반 시설을 잘 만들었으면 와, 우리 스마트 시티 성공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스마트 시티 4.0 단계에서는 그런 기반 시설만 가지고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가 함께 고민하고 애쓰는 단계가 스마트 시티의 지금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를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축적이 몹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 시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주차 문제들, 도대체 어느 구역에서 주차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직접 살고 있는 시민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성공한 스마트 시티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수동적인 참여를 넘어서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를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재 스마트 시티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플랫폼 구축으로 해결은 이제 한계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자체 중심으로 쪼개진 스마트 시티라는 기사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기사에서는 이 스마트 시티는 제한적인 공간인 도시 자체보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의 사태를 비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스마트 시티가 성공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모험적인 정신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 시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도시의 문제를
단순히 기반 시설을 만들므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 또는 어려움들을 단순하게 지나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상상해보고 도전해보므로 이 열정으로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태도를 가진 이들이 모인 곳을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기반 시설이 더 이상 스마트 시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죠. 한국의 스마트 시티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종과 부산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던 정부는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은 기술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공공주도의 스마트 시티에서 벗어나 성장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열린 도시 등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공급자, 즉 이 정부나 이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된다라고 여겼던 것을 이제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더욱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처음 개념은 양질의 서비스였습니다. 그 서비스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나은 도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구성된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살아갈 지속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고 변화의 방향성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6년 유엔은 70차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는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인류가 같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바로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꿈꿀 때 기술이 무한히 발전되어서 살기 편한 세상으로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라는 시간이 이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을 때 발견한 것은 단순히 시설적인 발전만으로는 미래라고 여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반 시설이 아니라 그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 지속 가능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금의 스마트 시티의 지표들은 모든 지표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 시티 개념을 공부하면서 미래 사회의 그리스도인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 좋은 스마트 시티는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인 곳,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태도를 가진 이들이 모인 곳을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 두세 사람이 정말로 모이면은 교회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할 이들이 모인 공간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현대교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한때는 문화를 선도하리만큼 고급의 시설들과 장비들로 통해서 시대를 아울렀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가 맞이했던 한계와 함께 교회도 이 한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미래교회는 단순히 더 멋진 건물, 더 나은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교회 또한 스마트 시티가 지금 지향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후세를 견인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마음, 희생과 공유가 이 미래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좋은 시설을 가미한 교회, 좋은 시설을 가미한 건물, 커다랗고 많은 이들이 모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을 앞으로 미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2000년 뒤에 만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정신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며 미래 교회를 위해 회복해야 할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스마트 시티, 단순히 처음의 이야기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결론은 구축하는 것 넘어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의 능동적인 마음과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이 그 스마트 시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며 우리도 이 앞으로의 교회를 위해서 이 능동적인 마음과 희생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미래의 교회와 미래 그리스도인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오늘 미래 수업의 두 번째 시간이었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이 책 추천드리니까요. 한번 가까운 서점에 찾아가셔서 도대체 스마트 시티가 그러면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한 버스에 탑승에 도움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